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버지가 월급날이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오시던 그 시절을. 그리고 동네 골목마다 퍼지던 고소한 기름 냄새, 바삭바삭한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놓이던 통닭 한 마리.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닭다리 하나에 서로 웃음을 나누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셨죠. 닭 한 마리가 가족의 웃음을 지켜준 비밀은 그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아버지의 땀과 희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수탉 소리가 온 마을을 깨운다. 산 너머로 솟아오르는 해가 기와 지붕 사이사이를 비추면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이 마을에는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김씨집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한다. 이 집 저 집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정겨운 집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경수 씨네 집이었다. 경수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아내 순자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조금의 반찬이 전부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면 충분했다. 아내는 남편의 밥그릇이 비기 전에 물을 데우고 도시락을 싸준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가끔씩 계란 프라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순자의 인사를 받으며 경수는 집을 나선다. 마을 어귀까지 걸어나가면 공장으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경수가 다니는 곳은 시내에 있는 작은 방직 공장이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공장 안에서 그는 하루 10시간을 보낸다. 실밥이 엉키면 손으로 정리하고 기계가 멈추면 다시 돌린다. 여름이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도 그는 묵묵히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 마당 한편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다. 보리밥에 김치를 올리고 물 한 모금으로 넘기는 그 맛이 꿀맛이었다.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점심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누군가는 농사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공장 사이렌이 울리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 경수는 작업복을 벗고 손을 닦은 후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산들이 그를 반겨주었다. 마을에 도착하면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집에 들어서면 아내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거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아이 12살 철수와 9살 영희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 달려와 안겼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경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저녁상을 받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큰 방에 놓인 작은 밥상을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철수, 영희가 자리를 잡는다.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 친구들과 논 이야기, 때로는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까지. 경수는 피곤함도 있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순자는 남편과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비록 반찬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가끔 철수가 엄마, 고기 언제 먹어? 하고 물으면 순자는 곧 먹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대답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 착한 나무꾼 이야기, 효자 효녀 이야기 등을 들으며 아이들은 꿈나라로 향했다. 경수는 아이들을 재운 후에야 비로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처음으로 전깃불을 켰을 때 온 가족이 신기해했다. 호롱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아이들은 전깃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순자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난했지만 이 집안에는 늘 웃음이 넘쳤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다. 경수는 비록 몸은 힘들어도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실컷 먹여주겠다고.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모두들 가난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다.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힘든 세월도 견딜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작은 마을의 풍경이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 경순의 가족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월 25일은 경순의 집에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월급날이었던 것이다.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배웅했고 순자는 남편이 무사히 월급을 받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공장에서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오후 4시쯤 되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월급을 나눠줬다. 경수의 차례가 되면 그는 두 손으로 정중히 월급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살짝 두께를 느껴보는 것도 잠깐의 즐거움이었다. 월급 봉투를 받은 경수는 그것을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만져보며 확인했다. 퇴근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 달엔 뭘 해줄까? 아이들 옷도 사야 하고 쌀도 떨어져 가고 연탄도 준비해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을 것 같았다. 그러면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서는 철수와 영희가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만큼은 꼼짝 않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면 아빠 온다 하며 달려나갔다. 아빠, 오늘 월급날이지? 철수가 먼저 물었다. 경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영희도 아빠, 그럼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하고 물었다. 경수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답했다. 집으로 들어가면 순자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수는 손을 닦고 나서 조심스럽게 월급 봉투를 꺼냈다. 온 가족이 그 작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갈색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온 가족의 한 달 생활비였다. 경수는 봉투를 열어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그리고 잔돈까지. 그 돈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순자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이번 달은 조금 더 나온 것 같네요. 순자가 말했다. 경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돈을 다 센 후에 순자는 용도별로 나누기 시작했다. 쌀값, 연탄값, 아이들 학용품비, 옷감값 등등. 꼼꼼히 계산해보니 이번 달은 정말 조금 여유가 있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어보자. 경수가 말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뭐 먹을 거야, 아빠? 철수가 물었다. 경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통닭이 어떨까?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와 하며 소리를 질렀다. 통닭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 순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통닭이요? 그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경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야지. 순자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동네로 나섰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평소 같으면 집 근처에서만 놀던 아이들이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마을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다. 마을 사람들도 경순의 가족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인사를 건넸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하고 물으면 경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좀 사주려고요 하고 답했다. 마을 사람들도 월급날이면 의뢰 그러려니 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길을 걸으며 경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에 치여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부족했는데 오늘만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영희는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빠, 통닭이 정말 맛있어? 경수는 딸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 사실 경수 자신도 통닭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철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매일 통닭 먹을 수 있을까?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려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하셔야지. 우리도 아빠 도와드려야 하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빨리 커서 아빠 도와드릴 거야 하고 말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경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가족의 추억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작은 월급 봉투 하나에서 시작되는 기적이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경수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다. 오늘 밤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통닭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은 만나통닭은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었다. 빨간 간판에 적힌 만나통닭이라는 글자가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가게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경수와 비슷한 처지의 가장들이었고 옆에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 있었다. 통닭집에 다가갈수록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커다란 솥에서 치킨이 튀겨지는 소리, 지글지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와 영희는 코를 벌름거리며 그 냄새를 맡았다. 우와, 정말 맛있을 것 같다. 철수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가게 앞에 서자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장님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사장님은 닭을 튀기고 사모님은 포장을 하느라 분주했다. 주문이 밀려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워 보였다. 아저씨, 통닭 하나 주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하고 답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가게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영희는 통닭이 튀겨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아빠, 닭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갈색으로 변해? 경수는 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기름에서 익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지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웃었다. 철수는 다른 손님들이 받아가는 통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노란 종이봉지에 쌓인 통닭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곧 자신들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우리 차례는 언제야? 철수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순자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맛있는 걸 먹으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가격이 얼마나 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비록 남편이 괜찮다고 했지만 가게를 맡고 있는 아내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했다.
드디어 경순의 차례가 되었다. 사장님이 갓 튀긴 통닭을 들어올리는 순간 아이들은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황금색으로 윤기가 나는 통닭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사장님은 그 통닭을 노란 봉지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었다. 1,900원입니다. 사장님이 말했다. 경수는 미리 준비해둔 돈을 꺼내 건넸다. 1,900원은 경수의 하루 일당과 맞먹는 큰돈이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사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다. 통닭을 받아든 경수는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봉지를 들었다. 아직 뜨거운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자, 집에 가서 맛있게 먹자. 경수의 말에 아이들은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지에서 새어나오는 통닭 냄새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했다. 아이들은 집까지 참을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다. 아빠, 조금만 맛봐도 돼? 영희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경수는 집에 가서 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하고 타일렀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봉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하고 말하는 이웃에게 경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마을에서는 누가 통닭을 사왔는지 금세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것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관심이었다. 통닭집을 나서며 경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더 자주 사주고 싶다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쁨을 주고 싶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드디어 기다렸던 통닭을 맛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경순의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단순히 음식 하나를 사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사랑과 행복을 사온 것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경수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밤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통닭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순자가 서둘러 상을 차렸다. 평소 쓰던 밥상보다 조금 더 큰 상을 꺼내어 깨끗한 보자기를 덮었다. 그 위에 접시와 젓가락, 그리고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올렸다. 통닭을 먹을 준비를 하는 순자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워 보였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빛 통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우와 하며 탄성을 질렀다. 갓 튀긴 통닭의 껍질이 바삭바삭해 보였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자, 이제 다 같이 앉자. 경수의 말에 온 가족이 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평소 저녁 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통닭을 바라보았고 순자는 가족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빠가 먼저 나눠줄게. 경수가 통닭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먼저 2개의 다리를 떼어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철수, 영희, 다리 하나씩 가져. 2 아이는 기뻐하며 닭다리를 받아들었다. 엄마도 드세요. 경수가 날개 부분을 아내에게 내밀었다. 순자는 저는 괜찮아요. 애들이 더 먹어야죠 하고 사양했지만 경수는 오늘은 다 같이 먹는 날이야 하며 강권했다. 결국 순자도 작은 조각 하나를 받아들었다. 철수가 첫 입을 베어 물었다. 우와, 정말 맛있다.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입안에서 환상적이었다. 평소 먹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영희도 작은 입으로 닭다리를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소금에 찍어서 먹어봐. 순자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소금에 찍어 먹는 통닭의 맛은 또 달랐다. 짭조름한 맛이 고기의 고소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소금에 찍어 먹는 새로운 방법을 익혔다. 경수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한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졌다. 자신은 작은 조각 하나만 먹고도 충분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아빠는 안 먹어? 철수가 아버지를 걱정하며 물었다. 경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맛있어. 그러면서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영희는 닭다리를 다 먹고 나서 작은 손으로 입 주변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순자는 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다음에 또 사줄 수 있어? 영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경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또 사줄게. 대신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아이들은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철수는 어른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도 빨리 커서 돈 벌어서 매일 통닭 사드릴게. 그 말을 들은 경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직 어린 아들이 벌써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다. 순자는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들을 치우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먹기에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다. 평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서두르는 것은 당연했다. 가족들이 통닭을 나눠 먹는 동안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평소 조용했던 저녁 시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정말 맛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 경수가 말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다 같이 먹으니 몇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맞장구 쳤다. 통닭 한 마리를 다 먹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가족이 나눈 웃음과 행복은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경수와 순자도 잘 먹었다 하며 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빈 그릇들을 치우고 상을 닦는 순자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네. 경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달에 한 번뿐인 월급날, 그리고 그날만의 특별한 저녁.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가족의 추억이 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아이들은 배가 부른 채로 아버지에게 안겨 감사 인사를 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경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밤이 깊어갈 때까지 온 가족은 오늘의 특별한 저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통닭 한 마리가 가져다준 행복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통닭을 다 먹고 난 후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경수의 앞에 놓인 밥그릇은 아직 반도 비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통닭 기름이 묻은 손가락을 살짝 핥아보는 것으로 고기 맛을 대신했다. 아빠, 왜 조금밖에 안 먹어? 영희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경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빠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맛있거든. 하지만 그의 시선 끝에는 아직 남아있는 통닭 뼈들이 보였다. 순자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는 동안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양보했고 자신은 가장 적게 먹으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여보, 이것도 좀 드세요. 순자가 남은 통닭 조각 중 가장 큰 것을 남편의 앞에 놓았다. 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정말 배불러. 애들이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술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철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1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른 어른들이 통닭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만큼 적게 먹는 사람은 없었다. 아빠는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답했다. 아빠는 밥이 더 맛있어. 밥이 최고야. 그러면서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어 보였다. 하지만 철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버지가 먹는 밥그릇을 유심히 보니 반찬도 별로 없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반면 자신과 영희는 통닭을 배불리 먹었다.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빠,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거 아빠가 드세요. 철수가 자신의 마지막 닭다리 조각을 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경수는 깜짝 놀라며 안 돼. 내가 다 먹어야지. 아빠는 정말 괜찮아 하고 말했다. 싫어. 아빠가 먹으셔야 해. 철수가 고집을 부렸다. 그 모습을 본 영희도 나도 아빠 줄 거야 하며 자신의 몫을 내밀었다. 경수는 아이들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었다. 순자가 상황을 정리했다. 얘들아, 아빠는 정말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야. 어른들은 우리보다 적게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왜 다른 집 아저씨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 그 질문에 경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벌써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아버지가 자신처럼 양보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집은 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철수야, 아빠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 아빠 배 이미 나와 있잖아. 경수가 농담을 하며 배를 툭툭 쳤다. 실제로는 일로 인해 야윈 배였지만 아이들을 웃기려고 일부러 배를 내밀었다. 그제야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희생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평소에도 아버지는 항상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지만 오늘만큼 확실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저녁을 마치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철수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배가 안 고파?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배부르면 자신도 배부른 거야. 철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도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날 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경수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남은 통닭뼈를 조심스럽게 발랐다. 뼈에 붙은 작은 고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뜯어먹으며 고소한 맛을 음미했다. 비록 조금밖에 먹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아이들 정말 맛있게 먹었네. 경수가 아내에게 말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의 작은 사치가 가져다준 행복에 만족했다. 그날 밤 철수는 꿈에서 아버지와 함께 통닭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장 큰 조각을 먹고 자신이 작은 조각을 먹는 꿈이었다. 깨어나서 철수는 생각했다. 언젠가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1990년대 중반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을에도 포장도로가 생기고 집집마다 전화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경순의 집에서 일어났다. 철수는 27살이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영희는 24살이 되어 시집을 가서 부산에 살고 있었다. 이제 시골집에는 경수와 순자 둘만이 남아 있었다. 경수는 5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머리카락도 반은 휘어져서 완전히 중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빈 방 2개가 경수를 맞이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들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다. 순자는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습관적으로 내 그릇을 꺼내다가 다시 2그릇만 남기곤 했다. 요즘 철수한테서 소식 있었어? 경수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전화 왔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달에도 못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답했다. 경수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결혼한 후 더욱 바빠졌다. 시댁 일도 해야 하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어서 고향에 올 여유가 없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동네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그렇게 번성했던 만나통닭집은 문을 닫았다. 사장님 부부가 나이가 들어 장사를 그만두신 것이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었다. 치킨은 이제 더 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파는 시대가 되었다. 월급날의 의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통닭을 사야 할 이유도 없었다. 2사람이 먹기에는 월급이 충분했고 오히려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신 적막함이 찾아왔다. 예전에는 월급 봉투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생각하며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금은 그런 설렘이 없었다. 월급을 받아도 집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조용한 저녁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혼자 동네를 걸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통닭을 사러 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보았다. 기억 속의 그 설렘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거리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 생긴 치킨집 앞을 지날 때 한 가족이 치킨을 사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아이가 함께였다. 그 모습이 옛날 자신의 가족과 너무 닮아 있어서 경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이 치킨 냄새를 맡으며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가 주문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이들을 달래는 모습. 모든 것이 15년 전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았다. 경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는 생각했다.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했던 그 시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그때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물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경수가 대답했다. 2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이야기할 것도 많지 않았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네.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이야. 경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좋았죠. 매일 시끌벅적했는데. 그날 밤 경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철수와 영희는 여전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월급 봉투는 이제 연금 통장으로 바뀌었고 통닭집은 치킨집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제든 아이들이 돌아오면 가장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만은 변함없었다. 2000년 추석이 다가왔다. 경수는 벌써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철수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고 영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순자는 일주일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 더욱 정성을 들였다. 방마다 새 이불을 깔고 창문을 닫고 마당도 말끔히 정리했다. 경수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다. 철수가 좋아하던 음식들, 영희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반찬들을 하나씩 적어가며 재료를 샀다. 손자 손녀들을 위한 과자와 우유도 잊지 않았다. 장을 보는 내내 경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추석 당일 아침, 철수가 먼저 도착했다. 아버지. 철수가 큰 소리로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경수는 마당에서 나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실제로는 철수가 더 커진 것이 아니라 경수가 조금 작아진 것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오후에는 영희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7살 된 손자 민수와 5살 된 손녀 소영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경수와 순자는 손자 손녀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행복해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소영이 경수의 목에 매달렸다. 경수는 손녀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할아버지도 소영이 많이 보고 싶었어 하고 말했다. 민수는 조금 더 의젓하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온 가족이 모이자 집안이 다시 예전처럼 북적거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경수는 이런 분위기가 그리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해야겠어요.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옛날 생각도 날 겸해서. 경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치킨 시켜 먹을까? 철수가 벽에 붙어있는 치킨집 전단지를 보더니 말했다. 아, 좋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치킨 먹는 것도 좋겠어요. 영희도 아이들도 치킨 좋아해요 하며 찬성했다. 경수는 전화를 걸어 치킨 2마리를 주문했다.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로 해주세요. 예전 통닭 1마리로는 부족할 만큼 가족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뻤다. 가족이 번성했다는 증거였으니까. 치킨이 도착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예전처럼 작은 밥상이 아니라 큰 테이블을 준비했다. 치킨 2마리가 테이블 가운데 놓이자 아이들이 와 하며 탄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보여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경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좋아했거든 하고 말했다. 철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월급날마다 통닭 사주시던 거. 경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그때 너희들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영희도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통닭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순자가 치킨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수가 사양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다 컸고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는 모습은 예전 통닭을 나눠 먹던 모습과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다. 할아버지, 왜 웃고 계세요? 소영이 치킨을 먹다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경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을 해서 그래. 너희 아빠, 이모가 어렸을 때 말이야. 철수가 치킨 다리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지금은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영희가 맞장구 쳤다. 지금 치킨도 맛있지만 그때 통닭 맛은 정말 달랐어요. 한 달을 기다린 만큼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는 왜 한 달에 한 번만 먹었어요? 경수는 손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거든. 할아버지가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했어. 그럼 할아버지는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민수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경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들지 않았어. 너희 아빠, 이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 몰랐거든. 철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았는지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영희도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아버지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경수는 두 자녀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니.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 순자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여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소영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순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할머니가 기뻐서 그래.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행복해서.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그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야. 치킨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온 가족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영희가 말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 경수는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모이자. 멀리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경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비록 예전처럼 매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이는 순간들이 있어서 삶이 더욱 의미 있다고. 통닭에서 치킨으로 바뀌었지만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였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0년 겨울, 경수는 70을 넘긴 나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혹사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조용히 가족들에게 알렸다. 철수는 회사를 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영희도 아이들을 맡기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두 남매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려 했다. 순자는 50년 넘게 함께한 남편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경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중에도 가족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철수가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을 때, 영희가 아빠 힘내세요 하고 격려할 때 그의 입가에는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경수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말했다. 철수야. 영희야. 두 자녀가 아버지의 침대 양쪽으로 다가갔다. 네, 아버지. 네, 아빠. 너희들 잘 키웠나? 경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다. 철수와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잘 자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경수는 두 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들이 행복했던 기억들. 아빠도 정말 행복했어. 순자가 남편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경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웠어. 함께 해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경수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월급날마다 통닭을 사주던 그 시절,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행복감이 마지막까지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경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임종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마치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모두들 경수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는지 이야기했다. 정말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으신 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던 분이었죠. 49제를 지내는 날, 철수와 영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로 제사상을 차렸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치킨 한 마리를 올렸다. 예전 통닭처럼 소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똑같았다. 아버지, 오늘은 월급날이에요. 철수가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 이제는 아빠가 실컷 드세요 하고 말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그 치킨을 나눠 먹었다. 민수와 소영, 그리고 영희의 막내 아들까지. 3대가 함께 둘러앉아 치킨을 먹는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모였어야 했는데. 철수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도 맞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만나는 걸 좋아하셨는데 하며 아쉬워했다. 순자가 두 자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분명히 행복하셨을 거야. 너희들이 잘 자란 걸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민수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소영도 맞아.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해 하고 맞장구 쳤다. 그날 밤 철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 아버지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 영희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하며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경수가 보여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철수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주셨거든.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연하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 영희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통닭 하나로도 세상을 다 주신 것 같은 행복을 주셨어. 아이들은 외할아버지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경수의 사랑은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다. 그의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루게 될 때도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사랑의 방식을 기억할 것이었다. 매년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제사상에는 어김없이 치킨이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이었다. 경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월급날의 통닭으로 시작된 작은 행복이 온 가족의 마음속에 큰 사랑으로 자리 잡아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갈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철수와 영희는 매년 기일마다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온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동네 통닭집, 이제는 마트 치킨이 흔해진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 그날의 통닭 한 마리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시던 월급 봉투, 가족을 향한 무언의 사랑, 그리고 웃음소리 가득했던 저녁 밥상. 닭 한 마리가 가족의 웃음을 지켜준 비밀은 그것은 바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